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위패스 민법의 김묘엽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에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요약서 내용 중에서 우리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일부를 기출문제로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교재는 요약된 행정사 마이 민법 총칙이고요. 자, 요거는 행정사 수험생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교재죠. 자, 우리 모두 합격하자는 뜻에서 위패스고요. 자, 그럼 이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의 특징은요, 여기입니다. 일단 이 교재는 뭐냐면은 요약서 내용이 일단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약서 내용은 첫 번째, 기본서의 목차와 거의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약서를 보시다가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거의 매칭이 되어 있죠. 하지만 때로는 기본서의 목차를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저 뒤에지만 이거를 같이 붙여서 비교해서 보면 한눈에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싶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붙여놨으니까 찾으시는데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자, 좀 더 이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으니까 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기출문제 OX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를 OX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기출문제의 특성을 기출된 부분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는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엄선해서 다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 조치를 하고, 물론 그런 부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부분들은 전부 다 제대로 써놨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OX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OX와 함께 요약서도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한 문제들은 가급적 삭제하지 않고 전부 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논리에 해당해서 사례형도 빠짐없이 꼼꼼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약서와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것이 직관입니다. 바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표의 정리를 통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내용을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OX 문제를 풀다 보면 오지선다형 문제를 연습을 안 하면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OX가 아니기 때문에 오지선다형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출문제를 해설을 꼼꼼히 달아놓은 것과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는 객관식 문제집이 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집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때는 요약서 앤드 객관식 문제집으로 정리를 할 건데, 객관식 문제집에서는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 예상 문제를 포커스로 둡니다. 객관식 문제집에서는 예상 문제를 포커스로 둬서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 객관식 문제에서는 사실 사례형 문제를 추가로 넣어서 사례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교재 작업 중이라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다음 페이지를 살짝 넘겨보시게 되면은, 자, 기출문제 분석 및 공부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13, 14, 15, 16년에는 이때 당시에는 2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지금 유형과는 문제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17년부터 시작해서 23년도까지 지금 총 7년은 25문제가 여기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을 때 2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 방향을 잡지 마시고 25문제를 가지고 공부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 7년을 기준으로 해서 7분의 6, 즉 7년 동안에 7분의 6 엄청 자주 7년 동안에 6번 이상 출제됐을 때에는 별표를 3개. 자, 그 다음에 7분의 4 7년 동안 4번 이상 출제될 때에는 별표 2개. 그 다음에 7년 동안 3번이나 그 이하로 출제가 됐을 때에는 별표 1. 그리고 나서 그것마저도 조금 그렇다 싶으면 가볍게. 그러니까 이 가볍게는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이죠. 이게 뭐냐면 어느 부분부터 강약 조절해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좀 더 둘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별표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 자, 법원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원은 우리가 올해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별표를 3개 정도 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으로 요약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원에 관련되어 있는 요약 정리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죠. 법원의 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수원지 근원지, 법을 만들게 된 근원, 다시 말해서 문제의 해설, 문제를 어떤 민사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하는 기준, 다시 말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관의 판단 기준이죠. 자, 그러면 조문 보세요. 민사에 관해서 민사상 분쟁이 생겼는데 그때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법률의 규정으로 해결을 최대한 해봐라. 근데 법률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으로 그 다음으로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관습법도 없으면 뭘로 해결하자? 조리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법률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법률이 성문법과 다시 말해서 법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관습법의 반대말인 성문법이고, 법령이라는 것은 고유 의미의 법률의 법을 따고, 그 다음에 여기 나 있는 명령의 명을 따서 법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면 법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 성문법 법령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유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되진 않고 추가로 각종의 명령, 그 다음에 각종의 규칙, 그 다음에 문자로 이루어진 조례,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공포된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전부 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걸로 해결하고, 자, 관습법은 저 뒷페이지 있으니까 별도로 보시도록 하고, 조리입니다. 조리는 성별의 구별 없이, 자,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자,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꽃감이나 빼먹고 제사비용 못 내니까 가라 해가지고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남녀 구별 없이 성년만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 조리로 해결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실게요. 자, 1번입니다. 먼저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뭘로 해결한다? 관습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죠. 관습법도 없으면 뭐로 간다? 조리에 의한다. 아,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민법 제1조입니다. 아, 여러분, 민법 제1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법원이죠. 법원의 법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법원의 법률은 어떤 의미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느냐? 국회에서 제정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 법률만의 의미를 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X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얘네들은 성문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되고, 다시 말해서 법률이 된다는 것은 민법의 법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X.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자, 조약도 민법의 법원이 되느냐? 그죠?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오.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나와 있는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 아, 조약이 여기 나와 있고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맞는 지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읽기는 읽는데 강약 조절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실 때는 가볍게 빨리빨리 읽으시고 밑줄 그어진 것은 아, 요게 포인트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가시죠. 자, 공동의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그쵸? 요거 성별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미성년자 안 되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느냐? 그죠?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무엇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비교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 관습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관습법은 관습,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거기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습법의 관습과 법적 확신의 법이 와서 관습법의 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이 자 이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됩니다. 관습법 중에서 요 법적 확신이 없어진다면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관행은 있는데 관행은 인정해 주겠는데 근데 그것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법적 확신은 없다. 이제 더 이상 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자, 당연히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겠죠.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스스로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관습법 내의 요건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문법, 법령의 저촉, 부딪힌다면 그때는 당연히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았을 때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이 되고 이것을 따른 말로 뭐냐면 성문법 법령에 열을 세우면 뒤에 없을 때만 쓰는 바로 성문법 법령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다. 요렇게까지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성문법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헌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헌법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때 헌법에 위반됐을 때 지금에 있었던 관습법마저도 효력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헌법에 반해야 된다, 반하지 않아야 된다?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만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되겠네요. 자, 이런 관습법은 바로 뭐라고요? 법이니까 누가 이것을 입증해준다? 법이니까 법관들이 모여있는 법원이. 자, 이 원자가 들어가면 법관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법관들이 모이는 곳이 즉 법원에서 직권으로 확정해준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측을 한번 볼게요. 자, 우측은 사실인 관습입니다. 법적 확신까지는 안 갔죠. 법적 확신까지 안 갔기 때문에 뭐만 있을 뿐이다? 관행만 있을 뿐입니다. 자, 얘네들은 법원이 아닙니다. 분쟁 해결 기준이 아닌 거죠. 얘는 언제만 쓴다고요? 의사 보충 기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넣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죠. 그래서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자,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 자, 예시를 들었으니까 우리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그때는 뭐에 의한다? 관습. 자, 그래서 우리가 관습을 따른다라고 해서 이미 사례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사실인 관습은 자, 뭡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그 밑에 내려가면 1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관습법이 나와 있네요. 관습법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듭된 관행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이건 시험의 포인트가 아닌 거죠. 그럼 뭐가 포인트입니까? 법적 확신과 인식을 갖춰야 되냐라는 거죠.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느냐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습법은 승인되기 이런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이죠. 그 다음에 관습법 여기 보시게 되면 우측에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사실인 관습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자, 법령은 아닙니다. 그쵸? 법적 효력은 없으니까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그쵸?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합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또 마찬가지로 그 의사를 뭐 한다고요?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칩니다. 그 의사를 보충한다? 그가 뭐죠? 당사자의 의사를 말합니다. 그쵸? 그가 당사자의 의사죠. 당사자의 의사를 이런 얘기죠. 그 의사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3번하고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느냐? 사실인 관습이 분쟁 해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해서 X.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자 우측에 효력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분쟁 해결의 효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얘는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관습법도, 그래서 관습법도, 관습법. 그런데 이 관습법이, 자,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유지한다. 효력을 잃겠죠?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지문.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똑같죠? 자, 그럼 그때 법적 규범의 효력이 있느냐?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효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효력의 영향을 받죠. 효력이 없어지니까 구속력이 없다면 효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X.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11페이지 마지막이네요. 자, 5번입니다. 관습법은, 자, 기존의 선문법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네요. 관습법은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비로소 뭐가 생긴다? 효력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밑에 5-1입니다.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과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아무짝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보시죠.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자, 여러분, 법령에 저촉하지 않았을 때 관습법의 효력이 있으니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당연히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실게요. 관습법은 법률. 자, 성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문법에 대해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입니다. 열을 세우면 뒤에 쓰고 없을 때 보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르게 또 어떻게 나오냐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법률이, 이 법률이 무슨 법률이라고 그랬죠? 성문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법률이 이렇게 성문법으로 나왔습니다. 됐죠? 성문법.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7번입니다. 전체 법실서에 반하는, 자, 헌법이라는 전체 법실서에 반하는 그때 관습법은 효력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아, 여기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맞으니까 체크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1번 가도록 하죠. 관습법.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전체 법실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되겠죠. 효력이 부정된다. 맞습니다. 이게 효력이 부정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8번입니다.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이 있는데, 자, 전체 법실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반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전체 법실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8-1번입니다. 전체 법실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9번입니다. 자, 9번하고 10번은 이제 비교해서 보시는 거죠. 관습법의 존재는 누가 증명하느냐? 자, 그럼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증명이 나왔습니다. 관습법은 법이니까 누가 증명한다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이렇게 관습법을 인정해 주는 거죠. 확정한다. 맞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습법 나와 있고 쭉 보니까 증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입증. 자, 입증이 나왔죠. 그럼 입증은 누가 하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인 관습 나왔네요. 사실인 관습 나와 있고 증명 나왔습니다. 자, 증명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당사자. 사실의 사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법원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따로
책을 보고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번만 밑줄을 그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복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